박상돈 천안시장이 제시한 시민체육공원 개발 사업을 놓고 약 1조 원의 세외 수입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측과 특정 업체에 배만 불리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천안TV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박경기 아산시장을 향해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러자 지역 정치권의 파장이 일었습니다.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킨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이 대출 사기에 연루돼 1심에서 집유형을 받았는데요. 판결문을 단독 입수해 혐의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안신문 창간 35주년을 기념해 열린 사진전이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남긴 가운데 막을 내렸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 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 의회. 천안시민의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 발전에 힘쓰는 천안시 의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지난달 27일 천안시 의회 시정 현안 연설에서 개발 계획을 내놓으면서 불당동 천안시민체육공원이 급작스럽게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박 시장은 현안 연설에서 1조 원 세외 수입을 언급하며 천안의 센트럴파크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일방 통행식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의 속사정, 최영민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천안시의회 발언석상에서 밝힌 천안시민체육공원 개발 계획은 곧장 많은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2020년 7월 개장한 이곳은 3,638제곱미터의 넓은 잔디광장과 풋살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시나 각종 단체가 주관하는 다수의 야외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활용도가 미비한 점은 시 당국의 오랜 고민거리였고, 따라서 이 부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한 끝에 내놓은 것이 이번 개발안이라고 시 관계자들은 설명합니다. 이번 개발 문제에 있어 가장 의문점은 과연 이 개발 계획이 특정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박 시장의 발표가 있은 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즉각 반대 의사를 피력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의회 시정 현안 연설에서 약 4만여 평에 달하는 불당동에 소재한 시민체육공원을 특정 기업의 제안에 따라서 택지로 개발하고 잠정 추산 1조 원의 세외 수입이 발생하면 몇 가지 사업 추진이 재원으로 쓰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그럴싸한 포장으로 천안시에 이득이 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시민의 재산을 볼모로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행위에 불과한다. 하지만 이를 접한 시 관계자는 특혜라는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순수 민간 자본의 사업이며 사업자는 사업비의 10% 이내 이윤만 가져가고 나머지의 수익은 천안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돼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토지가 환매권 대상이 되는 토지이다 보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데 이 역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민관 합동 사업이 아닙니다. 네. 순수 민간 제한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이고 천안시가 출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업 계약을 한다 되면은 저 시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토지 매각 처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가 이 사업이 가지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봤을 때 한 4,992세대를 분양할 경우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1조 5천억 정도 아마 분양 수익이 나오는 걸로 판단되는 모양이에요. 10% 이내만 이윤을 가져가고 나머지 발생하는 모든 이윤은 천안시에다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고 환매권이 대상이 되는 토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백과 문제를 저 사람들이 이제 회사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답을 가져왔어요. 답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거고. 그렇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 천안 시민들이 얻는 건 뭘까? 박상돈 시장은 당초 연설에서 약 1조 원에 달하는 세입을 바탕으로 봉소산의 사유지를 매입해 이곳을 천안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겠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현 체육공원 부지에 15,000여 평 규모의 도시공원을 조성해 이곳과 봉서산에 조성될 공원을 연계하며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이 밖에 성성호수공원에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는 것과 축구 전용구장 건립, 우수 종합병원과 5성급 이상 관광호텔 건립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민들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교통 문제로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바 있던 불당동 주민들은 이곳이 개발됐을 때 가져올 교통체증 문제를 걱정하는 한편 사업 계획 중 하나인 2,0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불당동에 살고 있는 7만 시민들은 불편해지겠죠. 체육공원 시설이 없어지고 주차부터 해가지고 이제 도로가 복잡해지고 교통이 아주 안 좋아지겠죠. 지금 나는 좋게 생각해요. 거기가 주차난이 신불당도 많이 있고 네. 주차를 그렇게 많이 시킨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천안시의회의 동의가 우선돼야 합니다. 여기에 시민들의 여론 역시 중요합니다. 2020년 보궐선거 당선 후 박상동 시장은 일봉산공원 개발 문제로 시민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던 만큼 시 당국과 의회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경기 아산시장을 향해 새해 예산 편성권을 내려놓으라고 직격했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집행부 고유 권한이라는 점임을 감안해 보면 김 의장은 집행부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현장에 있던 취재진들은 술렁였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이 반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여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산시의회 김혜영 의장이 박경규 아산시장을 향해 예산 편성권 포기를 압박한 이유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박경기 아산시장은 현재 공익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1심에 이어 8월 25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훨씬 웃도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곧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선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 시장이 예산 편성권을 행사하고 시정 공백이 현실화된다면 그 예산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김 의장은 또 박 시장의 아산시의 본회의 불참을 지적하며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경기 시장은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자중해야 합니다. 박 시장은 지난주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3차, 4차, 5차 본회의에 개인 일정 및 특강 등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시정 질문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집행부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야 하고 의회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조절 가능했던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정 질문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인 10월 3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김 의장을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김 의장이 2024년 6월 말이면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니 내년도 예산을 의결할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도 김 의장에게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시민들까지 나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협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안 모이려는 게 지금 좋은 거죠, 그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을 지지했던 시민들조차 박 시장이 자중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 김 의장은 행정부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법 리스크로 거취가 불투명함에도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런 이유로 김 의장의 선언을 지지하는 시민도 없지 않습니다. 저간의 상황을 감안해보면 박 시장의 부적절한 처신이 복잡 미묘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환TV 지우석입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남의 일부 단체장들이 외자 유치를 위해 독일 현지 출장길에 올랐는데요. 김 지사를 비롯한 일행들은 외자 유치 협약을 맺음과 함께 독일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가 김태흠 도지사 도내 일부 단체장들과 함께 유럽 외자 유치에 올랐습니다. 특히 천안시의 경우 지난달 31일 독일에서 열린 충남도 주간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김태흠 지사가 함께한 가운데 유럽과 캐나다에 위치한 글로벌 그룹 기업들과 2,393억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백석동 외국인 투자 지역과 제5 외국인 투자 지역에 생산 공장을 증설하거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게 됩니다. 김 지사는 이 협약 이후 계속해 바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독일 헤센주의 대협력장관 일행을 접견한 김 지사는 충남 독일 사무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헤센주와 충남이 앞으로 경제, 학문,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우베 베커 헤센주 대협력 장관은 충남이 유럽의 중심부에서 가능성을 찾고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헤센주를 비롯한 독일 기업들이 아시아로 진출할 때 대한민국 특히 충남에 투자해 줄 것으로 헤센주에서 많은 홍보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의 럼피스킨병 발병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지역 축산 농가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에는 아산과 당진 등지에서도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남의 럼피스킨병 발병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2일 현재 충남에서 집계된 럼피스킨병 발병 지역은 첫 발생지인 서산을 비롯해 논산과 아산, 홍성 등 6개 시군에 28개 농가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산과 홍성, 태안에서 검사 중인 3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1일까지 28개 농가에서 1323두의 소를 이동식 렌더링 처리 방식으로 살처분했으며 1576농가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돼 93.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다행히도 럼피스킨병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천안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시 당국은 지역 내 축사에 대한 일제 소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소 사육농가에 백신 접종은 지금 다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 천안시 지역으로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 공동방제들하고 같이 방제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축산농가들은 빠른 속도로 백신이 접종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는 지난주 지민규 충남도의회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 의원은 경찰의 출두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 출두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민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천안 서부경찰서의 자진 출두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 앞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무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한 저의 부끄러운 변명으로 더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 의원은 경찰 출석 전날인 10월 2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지 의원은 이 사과문에서 지난번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믿음에 실망을 드리게 되어 참담한 마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사고 직후 이후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는 해명에 대해서도 사고 이후 저희 부끄러운 변명은 취중에 솔직하지 못한 답변이라며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사과문 말미에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무겁게 느끼고 성찰하고 충실한 의정 활동으로 도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어 역풍을 맞았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음주운전에다 음주 측정까지 거부하고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불거졌는데 사과문엔 이런 내용은 빼고 도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한 게 무슨 사과냐고 되물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음주사고 이후 음주 측정 거부라는 초유의 불법을 저질렀고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도망갔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 의원직 자진 사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사고 당시 지 의원이 탄 차량이 역주행해 사고를 내는 CCTV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지 의원은 더욱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의회 조기련 의장은 6일 도의회가 개회하면 윤리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달 13일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이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전 조합장이 다른 공범과 공모해 정책자금의 부당대출을 도왔다고 판결 취재를 설명했는데요. 전 조합장은 판결 후 관행이라며 무죄를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적시한 전 조합장의 범죄 혐의는 실로 충격적입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 등이 연루된 대출 사기 의혹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조합장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13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한 상태입니다. 전 조합장은 1심 판결 이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태양광 대출 하시는 분들이 그 업체에다가 의입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기자는 전 조합장의 주장을 검증하고자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판결문에 나타난 전 조합자의 범죄 행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정책자금으로 자기부담금 10%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범 A씨는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 설치를 목적으로 업체를 세우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A씨는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기부담금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부풀렸고 전 조합장은 이를 눈감아줬다고 판결문은 적시했습니다. 전 조합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부담 납입 내역을 허위로 제출하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1심 재판부인 북부지법 제11 형사부는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도급 계약서와 허위 세금 계산서 등을 각 피해은행에 제출해 그 금액을 기초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지급받은 대출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 조합장은 1심 판단 직후 관행을 들먹이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전 조합장과 검찰이 쌍방 항소한 상황이지만 대출 자격을 엄격히 판단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전 조합장이 사기 행각에 연루됐다는 점에 대해선 도덕적, 윤리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문 창간 35주년 기념사진전인 지난 10월 31일 막을 내렸습니다. 사진전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지역을 두루 대표하는 지역 인사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관람객들은 한 목소리로 잔잔하면서도 지난 여운이 남았다는 느낌을 남겼습니다. 지난 사진전을 최영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천안신문이 그동안 취재 현장에서 발로 뛴 결과물과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의 작품들을 선보였던 창간 35주년 기념 사진전을 다녀간 관람객들의 눈은 무척 빛났습니다. 지난달 23일부터 9일간 열렸던 이번 전시회는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다수 참여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자주 뉴스메이커가 되는 박상돈 천안시장과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의 기관 단체장들과 지방의원들, 그리고 천안신문 기사에 소개됐던 다양한 인물들까지 방문했던 손님들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찾아온 아이들은 귀여운 고양이 사진을 보자 웃음을 그칠 줄 몰랐고, 입소문을 통해 주변의 권유로 전시장을 찾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아산 김민성 시의원은 마치 천안과 아산을 무대로 한 퓰리처 사진전 같다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사진들을 쭉 둘러보니까 마치 아산과 이 천안의 퓰리처상 사진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지난 날들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 왔지만 또 세심하게 다시 바라봐야 될 사회적 문제들, 시선들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천안신문은 앞으로도 언론이 해야 할 본연의 일인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 전해드리는 이번 주 단신입니다.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입니다. 금주의 단신 뉴스 전해드립니다. 제19회 천안시 기업인의 상시상식에서 주식회사원이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시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아는 오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장비 등의 핵심 부품 및 장비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로 7개 심사 분야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부문별 대상을 받은 기업으로는 수출 대상을 수상한 포항국, 경영대상 한창이제, 기술대상 제1방화문, 창업대상 파워오토메이션 등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 기업들은 지방세 세무조사 3년 후에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2차 부전 대상자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독립기념관이 개관 36년 만에 처음으로 야간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시와 독립기념관은 지난달 27일 독립기념관 광장 이동 노획로 단풍나무 숲길 야간명소 조성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87년 개관 이후 주간에만 개장했던 독립기념관은 단풍이 물드는 절정 시기인 기간 동안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임시 야간 개장을 진행합니다. 이후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일수를 늘려 역사와 빛이 공존하는 야간 명소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독일에서 K-팝과 전통 국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진행된 이번 공연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파독 근로자들과 한인회 관계자, 각국 총영사 등 1,7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홍성에 위치한 K-팝 고등학교 학생들의 공연과 상명대 출신 댄스팀의 공연으로 불을 지핀 공연은 그룹 체리블랙과 TIOT의 공연으로 절정을 이뤘습니다. 또한 국악인 박예리 씨와 공연 예술가인 팝핀 원준 부부의 공연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지금까지 천안TV AI 아나운서 켄이었습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이번 시간에는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4년간 다양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해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너무 좋네요. 네, 아담하죠. 네. 아담하고 아주 편안한 공간인데, 제 의원님께서 이제 사실 당선의 순간은 참 엊그제같이 느껴지시겠지만 벌써 이 첫 임기에 종착역을 다가서고 계신데 그동안의 소회를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정말 하루처럼 이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정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향을 한 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해보니까 정말 힘든 일이다. 이게 3D 업종이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네. 저는 이제 다른 국회의원들은 지역 국회의원들은 서울에 다 집이 있지만 저는 이제 천안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평일에 또 빈 시간 있으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또 예. 지역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역을 좀 이렇게 살피고 주말에는 뭐 마찬가지로 예. 주로 지역에서 머물면서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거의 없는 예. 거죠. 저는 휴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정도로 좀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천안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오셨는데 그럼 가족 간의 관계는 맞습니다. 어떠실까요? 가족들의 불만이 가장 높죠. 네. 네, 가족들 그래서 어떤 뭐 가족끼리 휴가를 간다든가 이런 걸 같이 함께 하지 못하니까 예. 불만이 높고 또 저녁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시간도 거의 같이 못 하다 네. 보니까 딸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 입시생임에도 불구하고 딸아이한테 신경을 전혀 쓸 예. 시간이 없어서 좀 미안하긴 하죠. 네, 그렇군요. 그래도 가만히 냅두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예, 의원님을 더 열심히 일해달라고 예, 지금 집으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의원님은 이제 사업가에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한 케이스인데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셨는지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입문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청년 시절엔 정치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공도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현실 정치를 이렇게 부딪혀 보니까 돈이 없으면 정치하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남의 돈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런 정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청년 시절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남의 돈을 갖다가 정치하는 건 하기 싫다. 그래서 금생에는 내 정치가 할 수 없겠구나. 제가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업을 해야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예.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던 거고 그 과정에 2014년 4월 16일이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네. 내 이웃의 불행이 나도 불행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은 나만 행복하면 정말 행복하게 한 세상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건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예. 된 거죠. 그래서 뭔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려면 뭔가 정치에 직접 내가 정치 선수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선수로서 뛰는 것보다는 예. 뭔가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겠구나. 네.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청년 때 정치의 꿈을 접었던 그런 정치를 다시 한번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다고 뭐 의원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 건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렇게 엉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우리 사회가 그런 이제 위기 의식 이런 걸 좀 느껴서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된 거죠. 다시. 네. 만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의정 활동 이제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만을 이렇게 딱히 꼽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순간 또 좀 아쉬웠던 순간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순간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우리 천안 갑 지역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천안역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천안역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우리 천안의 얼굴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천안역은 우리의 얼굴이 아니고 우리의 애물단지가 돼 있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내가 천안역을 어떻게든지 좀 바꿔야겠구나. 정말 이게 17년, 20년 동안 우리가 임시 역사였잖아요. 천안역이. 근데 21세기에 맞는 정말 멋진 역사로 바꾼다고 한다면 우리 낙후된 동부 지역을 뭔가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들어가자마자 천안 역사에 관심을 갖고 천안 역사 들여다보니까 시가 150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철도공사가 100억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사업이 이미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더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천안역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 리모델링 하는 사업 정도로 이렇게 사업이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인구 70만에 전국
KTX 역사를 빼고 가장 이용률이 높은 우리 천안역이 정말 멋진 명품 21세기에 맞는 명품 천안역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면 보류를 시켰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때 이제 5억을 들여서 설계를 진행 중인데 그 설계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이제 철도공사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죠. 예.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상 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국토부 장관과 한 대여섯 차례 만나서 결국은 이제 승복을 받아낸 거죠. 제가 국토부 장관이 좋다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래서 또 철도공사 사장도 마찬가지고 설계비를 확보해달라. 그래서 설계비를 2021년 설계비 국비 예산으로 15억을 확보하면서 내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될 건데요. 이 천안 역사의 명품 천안 역사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예산을 따내는 과정에서 한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예산에 인쇄가 들어가야 돼요. 프린트가 들어가는데 그 프린트 들어가는 시간이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 그래서 그 기재부대에 저희를 이제 그 사정을 일일이 저한테 이제 노티스해 주는 직원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누구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인쇄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직원 마지막에 지금 인쇄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새벽이었어요. 날밤을 새운 거죠. 그래서 너무 막 피곤하긴 했지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때가 드디어 우리 천안역이 새롭게 바뀌겠구나. 설계비를 국비를 세우면 그 사업은 반드시 진행되기 때문에 설계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온 에너지를 다 거기다 쏟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피곤했지만 너무 행복했다. 본인 자신한테는 뭔가 해냈다 이런 성취감도 좀 있었고 제가 극현하기를 참 잘했네. 뭐 나중에 천안 역사는 남을 테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 그다음에 이제 수해복구 때 어르신 가정 이제 완전히 집이 침수가 됐어요. 침수가 됐는데 갔더니 이제 망연자실한 모습, 정말 절망적인 모습 그 자체였는데 나중에 1시간 정도 지나서 1시간 반 지나서 제가 이제 우리 당원들 또 봉사원들과 함께 집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 부부의 환한 모습 보면서 또 한 번 너무 이거 내가 정치를 하면서 봉사활동하게 된 게 너무 잘 됐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제일 아쉬웠던 순간도 있나요?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순간. 아쉬웠던 순간은 글쎄요. 제일 힘들고 아쉬웠던 순간은 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는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내가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이런 대재난 또 이런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를 했는데 이태원 참사가 또 벌어졌잖아요. 작년 10월 29일에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때 이태원 참사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한 이유를 깡그리 부정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이제 저희 정말 주민분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진짜 의원님께서 원동력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힘들어도 시민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또 지역 사업을 이렇게 확보하고 했을 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나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야기 지금 나누는 곳이 바로 이제 천안역 지하도 상가입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 시절부터 계속 이제 앞장서신 것이 바로 이제 천안역 증개축과 일대 재개발 사업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마 우리 천안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천안역의 설계도 끝났고 이제 도시계획 허가만 남았어요. 그래서 연말에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허가가 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연초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4월 초 정도면 아마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실상은 이게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설계비를 한 거의 1년 동안 잡고 있었어요. 설계비를 안 풀어준 거죠. 예. 철도공사에 풀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푸는 작업도 설계비를 확보하는 작업도 좀 어려웠지만 설계비를 푸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과정이 다. 네, 그래서 이 국비로 어떤 국가 재정 사업이라는 게 그냥 만만치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설계비 확보하는 과정과 설계비를 또 철도공사한테 풀어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지연된 이유는 뭐냐면 당초 계획보다 이게 좀 더 사이즈가 커졌어요. 네. 예, 처음에는 천안시가 150억 되고 국비 250억 뭐 또 철도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00억 미만 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천안시가 150억을 더 증액을 하고 천안시가 총 300억 드리고 그 다음에 김태흠 지사가 200억 드리면서 이 천안 역사의 소위 말하면 사업 규모가 훨씬 커지고 이제 뭐 광장까지 다 포함하면서 그래서 이제 정말 명품 천안역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천안 역사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우리 천안 역사 주변 역세권이 왜 지지부진했냐면 역사 주변이 너무 남루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후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머무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 역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 사람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변 또한 민간 자본도 투입이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치 물컵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가 쫙 퍼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안 역사가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는 우리 천안역 주변이 엄청나게 바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천안 역사, 서부 역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타운이라든가 여러 이제 사업도 같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3년 지나면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안 역사를 중심으로 한 천안역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동부 지하상가도 뭐 주차장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천안 역사가 완성된 다음에 다양한 용도로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겠죠. 그래서 이 지하상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이고 이제 정치인인 만큼 지난 선거 당시 시민들과 했던 약속, 공약들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잘 지켜지고 있나요? 이제 크게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구가 15개 동입니다. 천안이 31개 읍면동에서 저희 지역 갑지역이 15개 읍면동인데 제가 이제 각 읍면동을 돌면서 주민경청회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경청회는 제가 그동안 주민들과 약속했던 걸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또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면 또 그 현안들을 가지고 제가 다시 의정활동하는데 동력으로 삼고 이 과정이 이제 주민경청회인데 그때도 이제 각 지역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공약들은 큰 공약들은 제가 다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지켜내지 못한 게 이제 수도권 전철 천안 독립기념관까지 연장하는 공약은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국정을 하다 보니까요, 그 공약은 말도 안 되는 공약이었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철도가 유치가 되는 게 아니다. 알게 돼서 이제 그걸 다시 노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청주공항까지 우리 천안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하는 방법이 훨씬 더 산업 경제적으로 시너지도 낼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그 일을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 뭐 천안 역사 증교층 문제라든가 천안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든가 복명동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오룡동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천안역 스타트업 타운, 그다음에 수신 산업단지, 그다음에 동부 지역에 또 우리 북부 지역은 서북부 지역에는 스포츠 센터가 한 서너 개 돼요. 3개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동부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스포츠 센터가. 그래서 제가 공약을 걸었어요. 동부 지역 스포츠 센터 반드시 유치하겠다. 근데 그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국도 21호 국도 확장 사업, 그다음에 천안 외곽 순환도로 사업도 목천의 운전리에서 입장까지 가는 선거까지 가는 그 도로 순환도로를 그 사업도 유치를 했어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머지 이제 마지막 운전리에서 신방동까지 또 이게 그러면 이제 한 바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도시가 보통 50만 정도 도시면 이게 한 바퀴 순환도로가 다 있어요. 아산도 순환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천안은 인구 70만 가까운 우리 천안 도시가 좀 늦었죠. 순환도로가 먼저 50만 정도 있을 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늦게나마 순환도로 반절의 순환도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절 순환도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만들겠다 이런 약속도 드리고 싶고. 의원님 할 일이 많으십니다.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저희 천안 갑지역은 우리 면적으로 따지면 천안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읍면동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절반이고 우리 면적으로 따지면 3분의 2라서 할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뭐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이 크게 시민들한테 우리 천안 갑자기 점점 변하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줄 정도로 아직 이제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아직 못하고 있고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2년 후에 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실 텐데 일반 시민들까지는 아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야지만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으실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벌써 이제 마지막 질문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 끝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안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으로서 나라 일도 중요하지만 저를 뽑아주시고 아껴주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민생을 챙기고 또 지역 발전을 챙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내내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남은 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뛰어왔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에 보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을 저도 뵈왔지만 오늘 정말 저도 에너지를 얻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행보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천안 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의 범죄 혐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조성해 집행합니다. 신혼가구의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속칭 눈먼 돈으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취지를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하는데 바로 이 점을 악용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대출 서류를 꾸며 자금을 지원받고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전관규 조합장 등 공범들의 행위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주범인 A업체는 태양광 발전시설 자금을 대출받고자 도급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부풀렸습니다. 정책자금은 본인 부담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자금의 경우 본인 부담금 한도는 1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은 본인 부담을 회피하고자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은 심사를 엄정하게 해야 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사기 대출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자금 사기 대출 의혹을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더구나 비록 1심이지만 금융기관 직원과 기관장이 여기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직원이 구속 수감되고 기관장이 집행유예로 간신히 감옥행을 면한 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사기 대출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전관규 조합장은 분명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TV는 전 조합장이 연루된 대출 사기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